안녕하세요. 문길남입니다. 근래 요즘 막 사업을 시작한 지인들을 만나고 그리고 지인들을 보면서 제가 좀 아이디어를 좀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오늘 동영상을 찍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데 의외로 빨리 시작하고 그리고 또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또 다시 또 사업을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을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모두 수고 많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업이라는 것은 한두 번 실패는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실패는 실패가 아니고 그거는 좋은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포기하는 것이 실패지 계속하는 것은 그거는 성공으로 가기 위한 기본적인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보다도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상당히 응원하고 하지만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가 좀 짚어야 될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사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쉬운 일들을 합니다. 쉬운 것을 사업 시작하면 어려워지고요. 좀 어렵고 처음에 고민을 좀 많이 하면 사업이 좀 쉬워집니다. 그걸 좀 명심하시고 하버드대 창업 10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 봤는데 그 10대 기준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참조하셔서 여러분들 사업하고 그리고 다른 뭐 비즈니스를 하든 무엇을 하든 좀 도움이 되었으면 싶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본금이 낮고 투자 대비 수익성이 좋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이 낮고 투자하는 대비 수익성이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장 수요가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필요로 하는 물건이 좋습니다. 시장에서 수요도 많고 모두가 필요로 하는 물건, 그런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중복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소모품이 좋다. 그런 것이죠. 지금 이래 말하면 제가 보기에는 생필품인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LG 같은 경우는 뭐 치약, 예전에 치약 이런 걸로 했고 그 애경, 비누, 그리고 CJ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제일제당이었죠. 뭐 설탕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이 중복 구매가 이루어지고 소모품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럼 네 번째는 무엇이냐? 네 번째는 상품 유통이나 대리점 운영을 고려할 만한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상품 유통이나 대리점 운영을 고려할 만한 그런 게 좋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업에 자생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자생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 힘을 빌릴 수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 힘을 빌릴 수 있는 거. 보통 사업을 혼자 하잖아요. 혼자 괴롭고 혼자 힘들고 혼자 그거를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 사업은 쉽지가 않은 것이죠. 혼자 거진 속된 말로 죽기 전까지 가야지 성공하는 게 보통 사업이지 않습니까? 또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 스토리를 들어보면 다 그런 경험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그래도 성공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멘토가 있어주면 그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길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성공 인사와 친분을 좀 쌓을 수 있는 일이면 좋고요. 여덟 번째는 삶의 질을 높이고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일이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자신의 천부적인 무대가 있는 그런 사업이면 더 좋다. 자신의 천부적인 무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배우는 영화가 되는 거고 가수들은 그는 무대. 기타 또 여러 가지 또 사업들이 있겠죠. 자기가 천부적인 그 자기의 탤런트를 개발하고 펼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요. 열 번째는
인정을 받고 끊임없이 수요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사업에 하는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고 그런 반면에 끊임없이 수요가 있는 사업이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정경련이나 이런 뭐 어디 단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버드대에서 창업의 10대 기준으로 발표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얼마 전에 유명 강사 김미경 씨 유튜브를 보면서 하나의 좋은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예전에는 부자의 기본 개념, 그리고 오프라인 상에서는 부의 기준이 빌딩을 구축해서 그 빌딩에서 이제 돈이 나오고 하는 것이 부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4차 산업 시대 이후에는 디지털 온라인상의 빌딩을 지어라라고 했습니다. 외부 오프라인상의 빌딩은 안에 그 입주민들도 많죠. 컴플레인도 많죠. 그리고 세금도 많습니다. 요즘 세금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상속세, 그것이 뭐 50% 이상 되지 않습니까? 힘듭니다. 고객 한 사람 한 사람 다 관리해야 되고 힘들죠. 하지만 온라인상의 빌딩을 지으면 그거는 이 온라인상에 핸드폰 안에 빌딩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글로벌한 사업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자본이 별로 들지가 않고, 그리고 도둑맞을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디지털상의 빌딩을 구축하면.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중반기 인생을 개척하시는 분들은 디지털상의 빌딩도 짓는 것도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1년 전만 해도 디지털상의 빌딩을 구축한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이 빠른 세상 변화로 인해서 결국은 이 세상은 디지털로 가는구나, 그거를 깨우치게 되고, 여러 가지 책이라든가 2030 축의 전환, 그리고 4차 산업, 5차 산업, 6차 산업 이래 진행하는 이런 과정, 이런 거를 보면 결국은 우리가 디지털화 되지가 않으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2070, 2080 되면 0.003 대 99.997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그 99.997에 속한다 하더라도 최하층에 있는 거랑 디지털화 돼가지고 나름대로 상부에 있는 거랑 천지 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디지털한 장비를 가지고 디지털한 마인드를 함양해서,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개 한 개 배워가면 하루에 0.1%씩만이라도 이래 성장을 하면 그게 한 달, 10개월, 1년, 2년, 5년 이러면 그게 한 몇십 프로 이래 성장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하루 조금씩 성장해서 완전 디지털로 완전 변신해서 한 디지털 세상에 푹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그래서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하루하루 지금 시간은 잘 가고 벌써 5월도 이제 중순이지 않습니까? 올해가 벌써 5월이면 다음 달이면 6월,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하여튼 하루하루 소중하게 잘 지내면서 디지털로 무장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됐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서 한 달 후, 두 달 후에는 디지털화된 사고와 디지털화된 그런 생각으로 이 세상의 변화에 같이 순응하면서 발맞춰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